안녕하세요. 단가원입니다. 오늘은 25일,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어제서부터 코로나가 그제서부터 한 300명대로 늘어난 상태에서 오늘은 한 400명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저희는 좀 식사집이다 보니까 뭐 술 위주로 판매하는 게 아니고 안주 위주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식사 위주로 판매하기 때문에 저녁은 조금 조용했는데, 그래도 낮에는 직장인들도 그렇고 뭐 도시락 싸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맨날 도시락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와서 드시는 분들이 꽤 많았던 날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 세 곳이 점심때는 다 좋았습니다. 뭐 보편적으로 평일이랑 거의 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저녁에는 세 곳 다 좀 약간 주춤했고요. 지금 요럴 때는 아마 성인들은 좀 그나마 좀 나와서 드시는데, 아이들 데리고 있는 패밀리들은 조금 덜 나오실 수밖에 없죠. 일단은 그 연세 드신 분이나 아이들은 내성이, 코로나에 조금 내성이 좀 약하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집에 도착해서 샤워하고 나서 지금 아,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어서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조금 이렇게 말씀드릴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문득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어떤 인터넷 신문인가 어디 그 신문에서 본 내용이 한 15년 전인 걸로 알고 있어요. 12년 전에 이제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이든 어느 나라 외국으로 이민을 가신 분들 아니면 유학생분들이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있어요. 한국에 다시 돌아오면 뭐 외국에서 5년을 생활하셨든 10년을 생활하셨든 20년을 생활하셨든 한국에 다시 돌아가면 첫 번째 먹고 싶은 음식이 뭔가요? 라고 여쭤보면 그때 제 기억으로는 첫 번째가 분식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 분식이라 하면은 아시다시피 김밥, 떡볶이, 라볶이, 오뎅 뭐 이런 분식류겠죠. 쫄면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이렇게 접근성이 굉장히 좋지요. 그리고 특별하게 맛있는데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특별하게 맛이 없지는 않습니다. 떡볶이까지 해가지고 순대 여기까지 포함해가지고 웬만하면 다 맛있지 않습니까? 저도 좋아하는 건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제 기호는 두 번째가 삼겹살로 알고 있어요. 삼겹살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가 치킨. 예를 들어서 무슨 뭐그 유재석이 선전하는 치킨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종류의 많지 않습니까? 전지현 씨가 선전하는 치킨도 있고, 제 기억으로는 중식이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짜장면, 짬뽕, 탕수육 요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보고 나서 문득 생각나는 게, 저도 이제 장사를 하면서 그때 봤던 그 내용이 제 머리에도 입력을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곰곰이 이렇게 중식당을 많이 돌아다녀 보니까 메뉴가 또 이렇게 많은 집은 그만큼 또 저장고도 많아야 되고 그리고 또 버리는 게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곰곰이 이제 이 중식 기술을 배우면서 항상 머리에 담아놓은 게, 내가 장사를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할까 이런 거를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기술을 배우면서도. 그리고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술을 배움에 있어서 제가 어느 정도 3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계획을 잡고 어디까지 배울 수 있을까라고 제가 테스트를 계속 해본 결과,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통 요리는 배우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짬밥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이 기술을 배우는데 한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요 3년 안에 제가 최대치로 배울 수 있을 게 뭘까?
그 대신 그때 배울 때도 그냥 허물렁 배운 게 아니라 굉장히 집중해서 배운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꽤 유명한 인지도 있는 일반 개인 식당도 들어가서 한 달 정도는 제가 일을 배웠고, 좀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배울 게 별로 없다 그러면 일주일 만에 나온 집도 있고, 그리고 괜찮다 그러면 제가 한 달 정도는 계속 일했던 걸로 같습니다. 뭐, 그 상호를 얘기하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몇 가지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물며 제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1단 개념으로 용인에 있는 프랜차이즈, 제가 좀 궁금했던데 그런 데 가가지고도 새벽 알바를 좀 해봤고, 이 집은 어떤 시스템으로 갈까, 굉장히 좀 인지도 있고 유명한 프랜차이즈 짬뽕 전문점이었죠. 이렇게 많이 돌아다녔던 걸로 갔던 것 같습니다. 상호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중식당 오픈을 하면서 처음에 대흥동에서 12평짜리 테이블 4개로 해가지고 제가 어차피 제가 큰 요리, 아주 그냥 화려한 요리는 못하니까 저장 공간도 적고 그러니까 일단은 한국의 남녀노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는 중식당의 메뉴는 짜장, 짬뽕, 탕수육, 잡채밥, 그리고 그 잡채밥에서 다시 그 재료를 접목시켜 가지고 너무 사이드로 확 빠지지 말고 거기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게 그 같은 그 야채로 할 수 있는 게 저거겠죠. 야채볶음이라는 거는 그 차돌을 집어넣어도 되고, 차돌박이 야채볶음도 되고, 유슬 야채볶음도 되고, 그렇게 판매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팔보채 같은 경우는 해삼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잘 안 나가면은 이게 또 이렇게 녹아버리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냉동실에서 바로 빼서 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팔보채를 안 팔고 해물 볶음을 팔았습니다. 이제 아주 그냥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방울 오징어나 이런 오징어를 좀 넣고, 옆에 사이드에서는 고급 재료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야채도 좀 넣고, 새송이 그리고 쭈꾸미, 중새우, 칵테일 새우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볶아서 이렇게 손님한테 내드리고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보채라는 이름을 못 넣은 이유가, 일단은 팔보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큰 요리집 가가지고 팔보채를 드시면, 저희가 팔보채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거기에 준하지 못하면은 그 음식의 퀄리티가 낮아버리면 손님들이 또 실망하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해물볶이라는 이름으로 해삼, 예를 들어서 깜바이 같은 거, 이런 고급 재료들은 좀 빼고 나서 가격을 좀 낮추고 양도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손님들도 일단은 미원 간에다가 로초라는 게 있죠. 그리고 또 굴소스라는 게 있죠. 이제 로초는 색깔을 좀 내는 거고요. 로초는 그렇고, 굴소스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은 그 양념이죠. 간장 양념으로 된 그 익은기에서 나오는 건데, 그것도 많이 이렇게 음식을 하는데, 잡채밥이나 팔보채나 이런 누룽지탕 이런 데 들어가는 굴소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물은 굉장히 많아서 혼합돼 가지고 이렇게 나온 기성 제품입니다. 굴소스, 익은기 굴소스, 그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다른 거는 없어요. 탕수육까지 해가지고 제 그때 기억으로는 식사가 5가지, 짜장, 짬뽕, 볶음밥, 잡채밥, 그리고 해물덮밥, 그리고 5가지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요리는 탕수육, 깐풍육, 칠리, 중새우, 요 3가지만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일단은 어차피 손님들이 찾는 거는 짜장, 짬뽕, 탕수육이 거의 비중이 70%예요. 우리가 큰 요리집을 하지 않는 이상은 손님들이 자주 찾는 거는 짜장, 짬뽕, 탕수육, 거기다가 볶음밥도 조금 약간 특출나게 후라이를 올려준다든지 약간 다르니까 좀 다르게 하면
볶음밥도 먼저 만들어 놓지 말고 불맛을 좀 가미하면, 이게 볶음밥이 이게 불맛을 가미한 거랑 안 하는 거랑 이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가미해 가지고 볶음밥도 잘 나가고, 잡채밥은 어차피 굴소스로 간을 맞춰 가지고 나가는 거니까 그것도 많이 나간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재료를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중복되는 게 많지 않고 간단한 몇 개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로 해가지고 했는데도 제가 그때 당시에 테이블 4개 갖고 평균 한 50만 원 돈 팔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게 14년, 15년 전이니까 그때 50만 원 돈도 꽤 많이 판 거죠. 테이블 4개 치고는. 이제 그렇게 시작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도 저희가 지금 단가원이라는 그 식당을 운영하면서도 조금 늘었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본 컨셉은 짜장, 짬뽕, 탕수육, 볶음밥, 깐풍육, 칠리 중새우, 그리고 크림 중새우, 그리고 양장피, 그리고 해물볶음, 해물 누룽지탕, 고추 잡채, 요렇게, 그리고 차돌박이, 짬뽕, 전골, 요 12가지 정도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나가는 거는 짜장, 짬뽕, 탕수육, 깐풍육 요런 게 거의 한 60%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한 7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쩔 때 손님들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왜 당신네들은 간짜장 안 팔아? 당신네들은 왜 울면 안 팔아? 당신네들은 왜 이거 저거 안 팔아? 그러면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이렇게 메뉴가 많다 보면 이제 소위 얘기해서 빨리 음식을 빼기 위해서는 약간의 날림으로 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짬뽕이라는 게 정성도 중요하지만 이게 순서가 불맛도 잘 내야 되고 잘 졸여줘야 되고 그래야지 이게 깊은 맛이 나오는데, 만약에 짬뽕을 볶다가 뒤에 있는 무슨 해물덮밥, 새송이덮밥, 이런 덮밥, 볶음밥도 3가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면 차지하는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만 최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짬뽕을 어떻게 보면 날림으로 볶아버려요. 그러면 짬뽕의 퀄리티가 낮아지겠죠. 빨리 음식을 빼야 되니까. 간짜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간짜장도 어떻게 보면은 즉석으로 한다 치면은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음식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음식을 좀 조합해가지고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탕수육 같은 경우도 고기도 우리가 초벌 없이, 아무리 바빠도 초벌 없이 그냥 나갑니다. 이게 초벌 없이 튀긴 거랑 초벌 해놓고 튀긴 거랑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손님들이 딱 먹어보고 식감으로 다 바로 알아요. 이게 소스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손님들이 이 고기의 식감, 밖은 바삭, 안은 촉촉, 요런 거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초벌을 안 합니다. 초벌을 하게 되면 한 15분 지나면은 다시 그 튀김 소스에 들어가면 이게 좀 약간 딱딱할 수가 있어요. 전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즉석으로 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때는 저희가 짬뽕도 거의 95%, 100% 즉석으로 했는데 저희도 약간 좀 바쁘다 보니까 점심 때는 조금 미리 볶아놓는 경우도 있고, 약간 뭐 7인분, 8인분, 왜냐면 손님들이 계속 밀려오시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좀 있고, 근데 지금 거의 한 80% 이상은 즉석으로 볶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즉석으로 볶는데 왜 이렇게 야채가 죽었냐 그러는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볶다 보다가 한 8개 정도, 9개 볶았는데 예를 들어서 한두 개가 남았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좀 나간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거는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까지도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인건비랑 또 상관이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좀 약간 저희가 또 고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저희가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래도 가능하면은 한 번이라도 더 볶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생각은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시기가 되면 좀 그런 컨셉으로 다시 연구를 해서 3인분 들어오면 3인분만 볶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볼까도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쉽지가 않다는 거는 역시 사람을 씀에 있어서 인건비 문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메뉴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많은 메뉴를 하는 것보다는 몇 가지 그 자신 있는 메뉴를 취합시켜서
손님들이 많이 찾는 음식. 어쩔 때 보면 손님들이 물어봅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울면 안 팔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려면 짬뽕에 집중을 못 한다는 얘기도 말씀드리고 그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이런 고급 요리 이런 거 안 팔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희는 이럽니다. 저희는 식사집입니다. 고급 요리집은 좀 더 큰 규모 있는 데서 아주 그냥 모시고 싶은 사람 오셔서 같이 이렇게 맛있는 걸 룸에서 이렇게 드십시오. 저희는 룸도 없고 그냥 일반 식사집이니까 그냥 짬뽕 생각나시면 저희 가게 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꽤 많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많이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뭐 장사하는데 뭐 크게 뭐 지장은 없는 경우고요. 일단은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또 제가 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